언어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도구죠. 하지만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고, 말 때문에 사람을 또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가까워서 쉽게 한 말이 남긴 상처는 오래 지워지지 않기도 해요. 그렇게 가장 가까워야 할 사이에 두꺼운 벽을 만들어 버리기도 하는 말. 내뱉기는 쉽지만 주워 담기는 어려운 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상처 대신 신뢰를 쌓아가는 대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시간. 2021년 10월 17일, 여기는 윈앤에서 라디오, 저는 DJ 올라입니다. It's the thought of being young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sing along to Elton John and to that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When the nights get colder and the rhythm's got you falling behind, just dream about that moment when you look yourself right in the eye. Then you say,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and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Yeah, let's make a place and live just like we're golden and rolling like we're dancing fools. We don't need to worry, just when we fall we know how to land. Don't need to talk the talk, just walk the walk tonight. You know just how to break, just get that right vibe, yeah. Cause there's no looking back, there ain't no one to prove we don't got this on lock, yeah. The wait is over, the time is not, so let's do it right. Yeah, we'll keep going and stay up until we see the sun. That we can keep the fire alive. Cause it's not over till the summer, say one more time. Say,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Yeah, let's break our plans and live just like we're golden and rolling like we're dancing fools. 네, 신나는 곡으로 오늘 방송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해외에 사는 한인 청소년들에게 BTS가 큰 자부심이라고 하네요. 그 이유가 참 재밌어요. 이유가요, G7 정상회의에 어느 나라가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BTS가 부르는 한국어 노래는 친구들이 알아주니까 라고 하네요.
한국에 살든 외국에 살든 우리 아이들이 실패에 두려움 없이 마음껏 날아갈 수 있길 바라며 BTS의 Permission to Dance 들려드렸습니다. 위넷에서 라디오 세 번째 시즌 Refresh with Mila. 어른들은 바보야. 어른들은 너무 바빠서 모두 바보가 됐나 봐. 어른들은 바람 소리를 들은 적이 있을까? 어른들은 빨간 노을을 본 적이 있을까? 어른들은 모를 거야.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좋은 교사는 아니어도 노력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이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기를 애쓰고 있는 천경호 선생님을 모시고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천경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화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민나 가족들을 위해 천경호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네. 천경호 선생님은 페이스북에서 많은 이들에게 생각의 거리를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학생들과의 대화도 참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참고로 저희 작가도 페이스북에서 선생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정말 좋은 책도 많이 집필하셨는데요. 제목을 잠깐 언급해 드리면요. 리질리언스, 날마다 조금씩 자라는 아이들, 아빠의 말 공부, 마음과 마음을 잇는 교사의 말 공부입니다. 책을 통해 이 시대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찾는 방법을 귀뜸해 주고 계십니다. 네. 네, 선생님 업무만으로도 정말 바쁘실 텐데 계속 공부하고 실천을 위한 모임도 가지시고 또 책도 이렇게 많이 쓰시려면 정말 부지런하셔야겠어요. 저는 이 책들 중에서 아빠의 말 공부라는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간 선생님께 아이들과의 대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하고, 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아빠이기도 해요.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아이들이랑 길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이랑 길게 이야기를 나누려면 아이들한테 먼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아이가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리고 답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대화라는 게 동등한 입장에서 나누는 대화여야 되는데 그게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나누려면 제가 먼저 저라면 어떨까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좀 잘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이제 뭐 역지사지겠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눌 때 늘 염두에 두는 게 잔소리를 하기 전에 이 잔소리를 나한테 한다면 어떨까 그거였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애들이 휴대폰을 많이 쓰잖아요. 네.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야, 너 휴대폰 좀 그만해라고 하기 전에 나는 휴대폰을 얼마나 쓰고 있지? 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잔소리를 덜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거든요. 네. 그 아이들한테 막 너 숙제했어? 라고 말할 때도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먼저 다 했나?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숙제를 했느냐고 묻는다면 숙제 했느냐고 묻기 전에 제 할 일을 먼저 하고 있겠죠. 제가 더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잔소리를 훨씬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리해 보자면 아이들과의 대화를 하려면 먼저 질문을 하고 대답할 시간을 줘라. 잔소리하기 전에 나는 잘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라는 거군요. 네. 저희 큰아이가 작은 아이보다 항상 늦게 일어나거든요.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어렸을 땐 되게 일찍 일어났는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점점점 더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들을 쭉 찾아보니까요. 사춘기에 접어들수록 수면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뒤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9시, 10시에 자던 아이들이 11시, 12시에 자고 기상 시간도 뒤로 더 미뤄진다라는 거죠. 원래 발달의 과정이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나니까 늦게 일어나는 게 스트레스가 덜 받는 거지. 이게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달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게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 늦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잔소리를 좀 덜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를 이해하는 게 우선이다. 그 이해를 위해서는 공부가 많이 정말 필요하겠어요. 제가 지금 드린 이런 말씀들은 주변에서 어디서도 사실 듣지 못했거든요. 네. 제가 책을 찾아서 공부하기 전에는 수면 시간이 뒤로 미뤄지는 게 발달의 하나의 과정이구나라는 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죠. 그리고 경험상으로 아이들을 여러 명 키우다 보면 요 시기에 아이들의 수면 시간이 뒤로 미뤄진다라는 걸 경험으로 알았을 텐데 아이를 하나 또는 둘 키우다 보니까 이걸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요 또래의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친척과의 교류도 없고 이웃 간의 교류도 없으니까 배울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한테 설명해 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안정적인, 자라는 아이들의 가정을 보니까 아버지들과의 관계가 되게 좋더라고요. 아빠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잘 자랄까를 따져보니까 엄마의 양육 스트레스가 너무 낮은 거예요. 네. 엄마가 온전히 혼자서 가상 양육을 다 책임지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높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그 집단 안에서 가장 약자인 아이한테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와의 관계도 안 좋고 아빠와의 관계도 안 좋죠.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진 다음에 아빠가 뒤늦게 개입을 해요. 그러면 아이는 당황하죠. 아니, 이 아저씨가 네. 왜 나한테 갑자기 관심을 가져? 평상시에 관계가 좋지 않았으니까 남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빠들을 위한 책이 필요하겠다. 아빠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빠의 말공부라는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쓴 책들 중에서 가장 안 팔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시겠지만 네, 지금 제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분들도 전부 다 여성이시잖아요. 네. 그쵸? 학교에 상담 오시는 분들도 다 어머니들이시고요. 여전히 대부분 교육에 대한 관심들은 여성이 훨씬 더 높아요. 남성들은 한 발 뒤에 물러서 있죠. 그래서 그런 책을 낸다 해도 제 책을 읽고 서평을 쓰신 독자분들 보니까 대부분 여성들이시더라고요. 아빠의 말공부라는 책의 소제목을 보니까요. 아이에게 해줘야 할 말들을 카테고리별로 나눠 놓으셨더라고요. 그거를 좀 요약해서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나눠주시겠어요? 아이들이랑 대화를 나눈 것을 그렇게 카테고리로 묶은 건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라이언 앤 대시라고 하는 긍정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긍정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게 자기결정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자기결정성을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진대요. 하나가 자율성, 하나가 유능성, 하나가 관계성이에요.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고 싶어 하고, 잘 하고 싶어 하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그 소제목들로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큰 카테고리로 묶어서 이렇게 아이들과의 대화를 책으로 엮은 거고요. 아이들한테 자율성을 키워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왜냐면 부모 눈에는 실패가 빤히 보이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의 자율성을 침해해버리거든요. 근데 심각한 안정과 관계가 없으면 아이가 실패를 경험하도록 두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 상처받지 않도록 사전에 부모가 미리 조치를 다 해버려요. 그래서 아이가 느끼기엔
내가 잘했네라고 착각하게끔 사실은 그 과정에 부모가 다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만 초점을 두고 아이가 유능감을 경험하게끔 만들죠. 우리나라도 여전히 이 자존감과 관련된 사람들의 고개념, 오해 이런 것들이 되게 넓어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냥 상처로 남을지 성장의 밑거름이 될지의 결정은 아이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실제로 외상을 겪은 사람들의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다수의 사람들은 PTG, 외상 후 성장으로 만들어내요. 우리가 겪은 아주 사소한 외상들, 큰 외상이건 그것을 자기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람들이 다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좋은 사례에는 주목하지 않고 안 좋은 사례에만 주목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예 그런 외상을 경험하지 않도록. 그래서 누군가가 내 아이를 상처받게 하면 그 사람을 원망하느라고 이 아이가 경험한 상처를 긍정적으로 다뤄주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부모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죠. 부모나 교사에게 의존하면 할수록 이건 그루밍인 거예요. 오히려 아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죠. 네. 부모의 손을 떠나서 교사의 손을 떠나서 아이가 혼자 살아갈 때 비슷한 외상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때 혼자서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그 외상이 아이의 삶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교육과 양육의 공통 목적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스스로 실행해 보게 하고 그 실행의 끝에서 실패를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냥 그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부모나 교사가 같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한 느낌, 왜 이런 실패를 경험했는지 아이의 생각에 대해서 물어봐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런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 옆에서 이런 나의 실패를 지켜봐주는 가까운 타인이 있구나. 라는 걸 아이가 느끼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경험합니다. 그게 사실은 부모와 교사가 존재하는 이유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자율성을 계속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서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걸 믿어주는 사람이 바로 교사이고 부모이고 친구들인 거죠. 나를 신뢰해주는 타인들 속에서 관계성이 키워지고 실패를 계속 경험해도 사람의 뇌는 계속해서 더 나은 방식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하죠. 혼자 힘으로 성공 경험을 계속 만들어내요. 수많은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 실패 사이사이에는 성공 경험들이 있는데 이 성공 경험에 교사나 부모 또는 친구가 주목해주면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융성을 확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이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만 그 실패의 순간에 옆에 함께 있어줘야 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적 편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 실수, 잘못에만 주목하죠. 아이가 하루 종일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되게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세수하고 양치하고 밥 먹고 혼자 옷 입고 그리고 학교에 가거든요. 사실 이게 대단한 일들이잖아요. 맨 처음에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누워만 있잖아요. 네. 가누지도 못하는 목을 이렇게 끌어안고 부모가 양육을 했다가 어느 순간 혼자 걸어다니고 혼자 씻고 혼자 밥 먹고 다 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실수. 옷을 벗어놓고 아무 데나 놓았다. 네. 나머지 좋은 걸 하나도 보지 않고 매번 옷을 벗어놓고 아무 데나 놓는다. 그것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는 계속 나는 실수하는 사람, 나는 잘 못하는 사람, 나는 옷을 함부로 놓는 사람. 이게 이 아이의 정체성이 되죠. 사실은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은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나만 주목하는 타인에 의해서 부정적인 자기상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부적 편향을 갖고 있어요. 보통의 인간들은 스스로의 잘못에 더 주목을 하고 특히 어린아이들도 그게 본능이에요. 자기의 잘못에 더 주의를 기울이죠. 그래서 거짓말해요. 그걸 감추려고.
그런데 그걸 대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꺼내죠. 특히 밥 먹을 때. 온 가족이 다 밥을 먹는데, 야, 너 신발 또 그렇게 뒤집어 놨더라. 어? 양말 뒤집어 놨더라. 옷 벗어놓고 그대로 놨더라. 방이 엉망이더라. 가족이 다 보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계속 이야기해요. 저희 딸이 어제 혼자서 문제집을 6장을 풀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집에 왔을 때 컵라면에 먹고 그대로 두고 그 스프를 뜯어서 스프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다 털어갖고. 문제집 6장 푼 거는 말하지 않고 밥 먹다 말고 갑자기 너 아까 라면 먹었지. 너 라면 먹고 스프 바닥에 그냥 버렸지. 아, 내가 그걸 치우느라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알아? 이거 밥 먹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아이의 주의도 그쪽에만 기울어지잖아요. 내가 부모님이랑 이야기할 때 늘 나한테 이런 이야기만 한다면 아빠랑 이야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아빠랑 있는 걸 피하겠죠. 왜냐면 내 잘못을 자꾸 지적하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 대신에 제가 자기 전에 저희 딸한테 그랬어요. 야, 엄마한테 들었는데 문제집 6장 풀었다더라. 나 3장 했는데? 아, 맞다. 나 6장 맞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이파이브를 딱 했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직접 말하지 않은 무언가, 내 자녀가 잘한 점들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피드백을 꾸준히 하려고 저 노력하거든요. 그게 이 아이가 스스로 잘한 행동에 대하여 제가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한 행동, 자율성, 잘한 행동, 유능성, 그걸 알아주는 관계성, 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각인시키니까요. 그래서 아이의 자기결정성을 높여주는 거죠. 되게 사소하지만 되게 간단해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요. 갑자기 예전에 보았던 드라마 제목이 하나 떠올랐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요.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 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칼이 될 수도 있고 또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온기가 있는 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의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혹시 우리 아빠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지침을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 실수가 기억나는 게 2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제가 운동신경이 되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훌라후프를 돌리는데 저는 훌라후프를 이렇게 딱 돌리면 금방 내려가요. 네. 근데 저희 아들이 똑같더라고요. 처음에 훌라후프를 딱 돌리는데 어쩜 이렇게 유전자의 힘이 강력한지. 네. 근데 놀라웠던 건 이 아이가 훌라후프를 돌렸을 때 이렇게 바닥에 몇 번 떨어지고 나서 방에 가서 혼자 연습을 막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왔는데 시간이 늘어났어요. 훌라후프를 돌리는 시간이. 지금은 되게 잘 돌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 몰랐는데, 야, 너는 역시 운동신경이 아빠 닮아서 운동신경이 별로 좋지 않아. 라고 제가 말을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되게 속상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말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되게 속상했다라는 걸 이제 아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그 여러 선생님들이랑 또 저희 반 아이들한테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게 그 능력에 대한 평가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야, 너는 역시 아빠 닮아서 머리가 좋아. 뭐 잘생겼어. 뭐 외모에 대한 뭐 평가, 능력에 대한 평가 이런 거 안 하려고 되게 조심하는데 저도 모르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야, 너는 아빠 닮아서 혹시 운동신경이 없는 것 같아라고 말해버린 거죠. 네, 그런 능력에 대한 평가를 좀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면 할수록 아이가 그 영역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노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희 아들이 훌라후프를 혼자 방에 들어가서 연습해갖고 지금은 실력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이 순간 이 장면에서 보았을 때 이 아이의 능력은 뭐 0에 가깝지만 노력에 의해서 아이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은 제가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이의 미래를 함부로 판단하는 거죠. 네, 맞아요. 단정 짓는 말은 상대방을 올감해버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누가 그거 안 돼, 절대 못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할 수 있는 일에도 괜히 위축되고 실제로 하기 싫어지기도 하고 자신감도 떨어져 버려서 다시는 그 일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말에는 힘이 있으니 항상 긍정적인 언어 습관 가지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또 조심해야 되는 말이 있을까요? 제일 조심해야 할 건요. 아이랑 있을 때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저희 아이들이랑 그 놀이터에서 같이 놀고 있는데요. 저희 반 학생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러면 다 놀고 나서 답을 해도 되는데, 네, 카톡이 오자마자 바로 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와 노는 장면이 멈춘 거죠. 아이는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고, 저는 그 카톡을 통해서 저희 반 학생이랑 계속 대화를 주고받고 있고, 음, 그때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누가 더 중요하냐고. 제가 퇴근한 이유니까요. 가족들과 같이 있으니까 이 순간만큼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네, 그걸 놓친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별표 3개짜리 이야기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아빠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 사는 남자, 또 우리 아빠들이 표현력이 참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게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빠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잘하지 못한 것도 이유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아빠들 이 이야기 꼭 들었으면 하는데요. 나도 좀 변화되고 싶은 아빠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 우리 선생님께서 꿀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저녁이라도 오늘 하루에 만난 내 아이들을 위해 이런 말 한마디 실천해 보세요 하는 팁 좀 알려주세요. 결혼하면서 저한테 다짐했던 게 뭐였냐면, 전화 끊을 때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네. 뭐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도전한 건 아니지만, 그 말을 자꾸 제 입에 붙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마음이라는 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표현이 되어야 상대방이 알아주잖아요. 음, 제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 이렇게 가족들한테 통화할 때 또는 잠들 때, 밤에 잘 때 꼭 그 말 해주거든요. 그리고, 포옹해 주는 거. 음, 정말 수시로 가족들이 잘 안아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사적인 영역이 있어요. 네. 물리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사적인 영역들. 이 영역 안에 타인이 함부로 침범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오래 타면 되게 피곤해요. 내 사적인 영역 안에 이 40cm 이내에 타인이 함부로 왔다 갔다 하니까 긴장이 계속 높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되니까요. 그런데 이 영역 안에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음,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내 아내를, 우리 아들, 딸을 내 사적인 영역 안에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그게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확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옹 같은 거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배웅이에요. 네. 아이들이 나갈 때 제가 배웅 나가요. 그러니까 마중 나간 거죠. 아이들이 들어올 때도 그렇고, 현관까지 제가 나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말고, 중간에 아이들이 나간다 그러면, 가서 문 앞에 가서 잘 갔다 와라고 손 흔들어 주고, 들어오면 나가서 잘 다녀왔어? 라고 이렇게. 그게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네. 제 아들, 딸을, 제 아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예, 되게 간단하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은 사랑해라는 사랑이 듬뿍 담긴 말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꼭 이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 한 번쯤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꼭 안아주는 것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부모님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아무리 고민해도 풀리지 않는 자녀 양육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이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철이 바뀌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배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엄만 또 내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진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랄라랄라랄라 양희은, 김규리, 타이미의 엄마가 딸에게 준비해봤습니다. 참 이 노래 언제 들어도 감동이지 않나요?
지금 노래 듣고 부모님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울고 계신 건 아니시죠? 저는 가사 중에 특히 이 부분,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버렸다는 엄마의 가사.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삶의 해답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 자녀에게만큼은 엄마가 아는 것에 최고의 해답을 주고 싶어 애쓰는 그 마음을 노래한 부분이 참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이 노래가 뮤직비디오랑 같이 들으면 더 감동인데요. 노래에서는 어린 딸과의 대화지만 사실 이 노래의 배경은 이미 커버린 딸의 결혼식장입니다. 뮤직비디오와 같이 들으면 더 뭉클해지니까요. 꼭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이 노래는 결국 서로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민나 가족들도 오늘 하루만큼은 아이들에게 꼭 사랑한다고 말하고 꼭 안아주길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이면 당신도 다정한 친구 같은 아빠,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든든한 지원군, 내 아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아이에게 다가가고 싶은 이 시대의 모든 아빠들을 위한 안내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아빠들을 위한 교과서, 아빠의 말 공부, 천경호 지음, 푸른칠판 출판사. 한때 완전한 사랑이었고 완벽한 히어로였던 나의 부모님.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과 대화할 때면 답답해오던 마음. 사춘기 시절의 기억이 어른이 된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대화해야지 매일 결심하지만 인내심의 한계를 수시로 시험하는 아이들. 그러다 한 발 물러서 바라보면 어른들의 기준과 조바심 때문에 아이들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네요. 아이가 어떻게 자라길 바라기 전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이 먼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 좋은 어른으로 아이들을 뒤에서 응원해 주어야겠습니다. 민은에서 라디오 PD 감초회자, 메인 작가 잠만자, 막내 작가 힙스타, 꼬마 인턴, 그리고 DJ 올라였습니다. 민은에서 라디오는 10월 31일 다시 한번 천경호 선생님을 모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님들의 궁금증을 모아 Q&A 시간을 가져볼게요.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비스발트.